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새해 벽두부터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의 해안포를 쏟아부으며 군사적 긴장을 더 고조시켰습니다. 앞서 대남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하면서 남한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 중심으로 한 주간 한반도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연말 연시 북한의 위협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군사적 긴장의 극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에서 해안포 200발을 발사했습니다. 훈련이었지만 2010년 영평도 포격 악몽이 있는 주민들은 한때 긴급 대피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남북한을 동족으로서 특수관계가 아닌 교전 상대로 규정했습니다. 집권 12년 차에 대남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천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한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와 군축 협상을 노리고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이 또 연말연시에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서해에서 해안포 사격 훈련도 재개했는데요. 이 위험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제죠.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에서 해안포 200발을 퍼부었습니다. 네. 훈련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2010년 연평도 포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새해 벽두에 포성과 포연이 공포가 감돈 건데요. 북한이 급기야 우리 국민들의 위협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무력 시위까지 서슴지 않는 겁니다. 네. 북한 총참모부는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의 인식에서 삭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도 대응 차원에서 NLL 인근 해상에서 400발이 넘는 포 사격을 했는데요. 예. 강대강 대치, 긴장이 에스컬레이트하는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남한을 더 이상 동족으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나온 결정 아니겠습니까? 작년 말에 열린 전원회의 결과가 예상보다 하루 일찍 나왔었죠. 네.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이 꽤 긴데요. 예. 핵심은 대남 정책의 근본 방향 전환을 공식화한 겁니다.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 동질 관계가 아니고 적대국, 전쟁 중인 교전 상대일 뿐이라면서 유사시 남측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고 한 겁니다. 김정은이 30살도 안 돼서 왕좌에 올랐었습니다. 집권한 지 12년이 됐는데요. 60갑자로 치면 12지지 한 바퀴가 돈 건데요. 네. 이제는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서 급진 군사주의에 기반한 무력 통일론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 김정일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 공동선언을 사실상 전면 부정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북한의 어조가 점점 좀 위협적이고 강해지는 걸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무엇보다 도대체 김정은 정권이 왜 이러냐 이런 부분을 참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렇죠.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한미와 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 확장 억제에 대한 불만, 경계심이 크다는 게 있고요. 예. 또 군부와 경제 일꾼들, 소위 경제 일꾼들을 포함해서 내부 체제 단속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비핵화 대화는 포기했으니 긴장을 극대화해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얻고 군축 협상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평가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들한테도 상당한 위협으로 이제 온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는 계속 보내지만 우선은 남한부터 제대로 통제하고 장악을 해야 되겠다. 또 핵무력 증강에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그 내부 결속을 위한 담론을 새로 만들어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통일 문제까지.
대사변 영토 평정 등을 운운하면서 무력 통일 야욕을 노골화했다는 건데요. 예.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술이 북한의 전략적 목표에 따른 거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통일연구원의 분석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북한의 핵보유국 승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어렵다고 북한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미국이나 한국 내에서 북한과 타협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게 핵 군충론이나 핵 비확산론으로 미국 내에서 나오기를 북한은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미국 조야에서는 비핵화가 불가능하니 차악으로 군비 축소, 군비 통제로 가자는 의견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요즘 미국이 두 개의 전쟁 때문에 골치가 아프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우크라이나 상황이 좋지 않고 가자 지구는 장기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신경 쓸 여력도 없고 시끄러워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북한도 이걸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남측과는 절연을 하고 또 핵 국가,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뜻으로 읽혀지는데요. 자, 남측을 뭐 미국이나 일본처럼 외국, 적성국으로 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간 1991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에 따라서 양측 간 특수관계, 특수성의 바탕을 두고 정책을 펼치고 대화도 하고 교류도 했었는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6.15 공동성명 정신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는 혹시 북한에 가더라도 여권을 들고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취재차 북한에 2번을 갔었는데요. 여권이 필요 없었거든요. 네. 또 상징적인 문제지만 남북 간 대화를 해도 이제는 6자 회담이나 유엔에서처럼 명패를 놓고 국기도 꽂고 하게 되는 거죠. 그간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선전 구호를 전면에 내세웠었는데요. 이젠 다 떠나서 휴전 중인 적대국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심리적인 안전판을 뽑아버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미 대남기구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통일전선부 같은 남북관계, 교류협력을 다루는 기구를 폐지하고 옛날처럼 외무성에 조국, 통일국 같은 거를 만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물출 교수의 언급 하나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외교의 공간, 대화나 협상의 공간이 지금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고,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전쟁 준비, 뭐 전쟁 대응, 뭐 이게 이제 지금 화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구 자체가 의미가 이제는 전부 군사적 수단을 이용해서 한국 사회를 교란하는 방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통일부를 없애고 네. 외교부 안에 통일국 같은 거를 만든다는 셈인데요. 정찰총국 같은 대남 도발 공작기구의 기능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국방성의 영향력도 물론 커지고요. 알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김여정 부부장까지 나서서 한국의 정치권 얘기, 특히 전직, 현직 대통령을 비교하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뭐 특히 총선을 앞두고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거든요. 네, 먼저 김정은이 전원회의에서 남한 정권이 수없이 그간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통일 기조는 변함이 없다. 이러면서 진보나 보수나 매 한 가지다라고 한 건데요. 방송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정 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하시면서 이어서 김여정, 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나서는데요. 제목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입니다. 예. 김여정 담화가 제가 여러 번 봤는데 통상 보면은 내용이 좀 조악한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재인은 영특하고 교활하다. 다루기가 까다롭지만 안보를 챙길 줄 안다. 문재인의 평화 의지 때문에 시간을 허비했다. 또 윤석열은 무식에 가깝게 용감하다. 북풍과 총풍을 시도한다. 한반도 긴장과 무력, 북한 핵무력 강화의 특등 공신이다. 뭐 이런 겁니다. 예.
우리 정부는 보통 김여정 담화에 대해 일일이 공식 대응을 잘 안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했습니다. 북한 특유의 갈라치기 전술로 남측 사회의 분열,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일갈했습니다. 우리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해 왈가왈부한 데에 불쾌감을 표했는데요. 내용도 현 상황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여정이 직급으로 보면 차관급 정도인데 통일부 과장급인 김인혜 부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김정은이 딸바보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도 많이 나왔습니다. 김주애가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저희도 좀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뭐 보니까 부녀지간의 사랑을 넘어서 어느 정도 김주애의 존재감을 좀 보여주는, 과시하는 듯한, 연출하는 듯한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또 잘 짚으셨습니다. 잘 보셨는데 방송된 화면을 보면은 김정은 가족이 신년 지금 나오는데 경축 행사장에 네,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김주애가 김정은하고 팔짱을 끼고 옆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부인 리설주는 꽤 떨어져 있고요. 예. 단상의 이제 좌석 배치도 마찬가지인데요. 말 그대로 김주애가 퍼스트 레이디인 양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서 서로 김주애와 뽀뽀까지 했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저런 모습이죠. 예. 이번 주에 ICBM 발사 차량 생산 공장에도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뭐 국정원에서도 그렇고 김주애 후계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안보실장을 지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김주애의 공개 활동과 예우 수준을 볼 때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한 겁니다. 이름을 걸고. 다만 김주애 외에도 성별이 확인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죠. 8일이 김정은의 40번째 예. 생일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건강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서 당장 후계자 발표가 나올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김주애 관련 행보가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내부 결속은 물론 대한민국 사회 분열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냉철하게 상황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치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